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잡이 영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바로 학생 공시생, 직장인 공시생, 맘시생, 그리고 가장 공시생분들을 위한 헌정 영상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모두 다른 역할을 가지신 공시생분들을 위해서 수험 기간을 얼만큼 기준을 세우고 하면 될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년 6개월. 자, 여러분 오직 공부만 하는 공시생들 있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는 공시생들, 이 친구들도 1년 6개월이면 단기에 합격하는 겁니다. 제가 1년 안에 붙었다고 해서, 혹은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다 1년 안에 붙는다고 해서 내 여건을 생각하시지 않은 채 내가 1년 안에 못 붙으면 난 패배자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공시생도 대부분 1년 조금 혹은 18개월 걸려서 합격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합격했을 때에도 그랬고, 이번 2020년도에 합격해서 면접 스터디를 함께한 동기들 대부분 1년 이상 공부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1년 이내에 합격하는 단기 합격 수험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2개월 소요 혹은 18개월 소요 혹은 일반 행정을 준비하다가 정말 해도 너무 안 돼서 결국 사회복지로 넘어온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장인 혹은 맘시생, 학생 공시생 혹은 가장이신 분들에게 제가 1년 6개월을 제시한 건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이 시간은 단기 합격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왜 1년 6개월일까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경험담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직장인, 주부, 가장, 학생 공시생들 동기들이 고루고루 다양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삶과 공부 시간을 들여다보았을 때 공시 1년 6개월은 공통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공부를 했냐? 1년 동안은 정말 틈틈이 공부하고 나머지 4개월 혹은 6개월은 바짝 공부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주변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정말 초몰입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그 1년 동안에 공부했던 거를 이제 몰아서 바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시는 2년 이상 하기 시작하면 정말 지쳐갑니다. 나도 지쳐가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지쳐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감도 정말 떨어집니다. 2년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시험을 보는데 막상 헷갈리고 결국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즈한 템포로 가는 것보다 딱 1년 6개월로 목표를 잡으셔서 공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 세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학생 공시생입니다. 학생 공시생은 제가 이번 면접 스터디 동기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먼저 4학년 1학기 때까지는 모든 수업을 다 땡겨 들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4학년 2학기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공시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나머지 졸업 후 6개월 동안은 온전히 공시에만 매달려서 공부를 해서 바짝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직장인 공시생. 자, 직장인 공시생의 경우 정말 힘듭니다. 퇴근하고 나서 정말 힘들어도 하루에 최소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무조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 기왕 하기로 한 거 정말 목표가 1년 6개월 이내에 합격이라면 주말도 반납하시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평일에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 아예 공부 못하고 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은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틈틈이 공부하시고 나머지 4개월 혹은 6개월 동안은 바짝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과 맘시생. 가장이신 분들은 직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위에 직장인 공시생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공부 패턴은 평일에 최소 1~2시간 그리고 주말밖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맘시생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무조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가장과 맘시생 이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게 있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있는 경우 공부하시기 정말 힘드실 거예요. 특히 주말에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1년 정도 딱 지났을 때 공부 막판에 올수록 점점 더 공부가 눈에 들어오고 내가 합격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과 나의 다급한 마음이 합해져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다고 해요. 즉 합격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그래서
주말에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이 엄마에게 또 공부해 하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합격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럼 우리 이제 외식 더 많이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각기 처한 삶의 여건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 그 위치에서 정말 틈틈이, 촘촘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바로 긴 호흡으로 가자입니다. 솔직히 이분들은 오로지 자신에게만 온전히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공시생과 다릅니다. 평일 동안 내가 틈틈이 시간 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주말도 때로는 여의치 않을 때는 아예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즉 온전히 내가 하루 12시간을 꽉 채워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오히려 단기 합격이라는 이 말 자체가 스트레스일 거예요. 오히려 마음만 더 조급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며칠 공부를 하지 못하면 정말 서서히 공부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내가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기, 즉 1년 이내 합격은 어렵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긴 호흡으로 가자. 대신 1년 6개월 이내로 합격해보자. 네, 여러분. 저도 초시생 때 정말 직장을 다니면서 한 달 동안 일 끝나고 공부를 해봤는데요. 집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건을 조금이라도 이해합니다. 특히 저는 그날 당직도 서야 되고 혹은 갑자기 야간 근무를 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말에 가끔씩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가족 모임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들, 즉 책임져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한 해 한 해 갈수록 내가 공부를 할 때 나의 이해하는 그 습득력, 그런 것들이 사실 떨어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1년 6개월 이내에 단판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속도보다 방향이다. 지금 이 말이 더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삶에서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그 삶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지혜롭게 현재의 상황에서 전략을 짜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응원하겠습니다.